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7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 어제 이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하다가 이제 중간 정도 하고 이제 오늘로 이제 넘겼는데 어제 하다가 말았던 뉴스랑 또 오늘 또 해야 되는 뉴스가 조금 있어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첫 번째 뉴스는 아닌데 첫 번째 뉴스는 이거요. 잠깐만 살짝 이거 옮겨야겠다. 이 뉴스는 이제 뭐 보시는 것과 같이 20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대진 표입니다. A조부터 H조까지. A조는 이제 뭐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잘츠부르크,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B조는 레알 마드리드, 샤흐타르, 인터밀란, 메넨글라드바흐. C조는 포르투, 맨시티, 올림피아코스, 마르세유. D조는 리버풀, 아약스, 아탈란타, 미트윌란. E조는 세비야, 첼시, 크라스노다르, 스타드렌. F조는 제니트, 도르트문트, 라치오, 클럽브루에. G조는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디나모 키예프, 페렌치 바로시. H조는 파리 생제르맹, 맨유, 라이프치히, 바샥 셰이르. 이렇게 조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조별리그는 이제 1라운드 시작이 10월 20날부터 시작을 해요. 1라운드가. 마지막 6라운드는 12월 8일날, 9일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10월달 시작해서 일단 일정이 그대로 쭉 간다면 12월달 이제 중순쯤에 이제 조별 리그는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첨해서 다시 16강 대진 토너먼트 이제 뽑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작을 하죠. 일단은 10월 20날에 1라운드가 시작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UEFA 2019-20 시즌, 저번 시즌 올해 공격수 상에 레반도프스키가 수상을 했습니다. 3위는 네이마르고 2위가 은바페, 그러니까 2위 했던 팀들의 주축 선수들이었고 1위가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완전히 이제 점수도 상대가 안 돼요. 뭐 네이마르는 62점, 은바페는 72점이지만 레반도프스키는 361점이었기 때문에 뭐 300점 이상 네이마르하고는 차이가 나고 은바페하고도 아주 많은 격차를 벌리면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올해 공격수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저번 시즌 팀 커리어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했고요. 분데스리가 우승했고 또 독일 포칼 우승을 했죠. 개인으로는 챔피언스리그 득점왕과 챔피언스리그 올해 스쿼드에 이제 베스트 11에 들어간 거고 분데스리가 득점왕도 했고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도 수상을 했습니다. 저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10경기 출전해서 15골, 6개의 도움을 올렸고요. 10경기에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분데스리가에서는 31경기 뛰면서 34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당 한 골이 넘어가는 분데스리가 기록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록을 봐도 뭐 팀 우승과 그다음에 득점왕과 뭐 수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뭐 케빈 데브라이너는 당연히 저번 시즌 올해 미드필더 상을 케빈 데브라이너가 수상을 했습니다. 3위는 뮌헨의 밀러, 2위가 이제 지금은 리버풀에 있지만 티아고가 2위를 했고요. 1위는 케빈 데브라이너, 밀러가 78점, 티아고 알칸타라가 169점, 케빈 데브라이너가 171점으로 2점 차이로 이제 1위를 했는데 티아고가 엄청나게 괜찮았네 진짜. 그렇군요.
맨시티는 뭐 결승전에 간 팀도 아니지만 워낙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잘했기 때문에 수상을 했나 봅니다. 저번 시즌 케빈 데브라이너 이 기록을 살펴보면 팀 커리어는 맨시티가 카라바오컵 우승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했죠. 그 다음에 개인 수상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수 선정 올해의 선수고, 그 다음에 UEFA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기록은 7경기 뛰어서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5경기 뛰어서 13골, 2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왕도 했죠. 네. 그래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티아고를 간신히 제치고 UEFA 올해의 미드필더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킴미가 올해의 수비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투표 결과 3위가 미네네 알라바 119점, 2위가 반대편 아니지, 알라바는 이제 중앙 수비니까, 2위는 이제 왼쪽 풀백을 봤던 알폰소 데이비스 138점, 그 다음에 킴미가 161점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UEFA 저번 시즌 유럽에서 이제 저번 시즌 올해 선수로 꼽힌 선수가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순위가 있는데 공동 순위가 좀 많아요. 공동 순위가 4위가 네이마르하고 메시입니다. 둘 다 53점을 받아가지고 공동 4위에 이름 올렸고, 노이어가 66점으로 3위, 그 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90점으로 2위, 레반도프스키가 477점으로 완전히 뭐 포인트적으로도 선수들이 뭐 경합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로 레반도프스키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선수, 올해의 공격수 상을 다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감독상의 챔스를 우승시킨 한지 플릭이 올해 감독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도 순위를 보자면 이제 투엘 결승전에서 만났던 투엘 감독이 76점으로 4위, 나겔스만이 같은 76점이지만 이제 1위표를 이제 투엘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겔스만이 같은 점수긴 하지만 순위는 3위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감독이 212점으로 2위를 했고요. 1위는 한지 플릭이 476점으로 여기도 좀 경합하기는 어려운 점수로 아무래도 챔스 우승이 컸겠죠. 분데스리가 우승도 했고 포칼 우승도 했고 그래서 한지 플릭이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 감독도 핫했다고? 핫하긴 했지. 근데 핫하기만 했지 뭐. 더 이상 뭐 나겔스만이 우승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카라바오컵 8강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스토크시티는 토트넘을 만나게 되었고, 브렌트포드는 뉴캐슬을, 아스날은 맨시티를, 에버튼은 맨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카라바오컵 8강전은 이제 올해 12월 21일 날 이제 이 8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밑에 대진 무슨 말이죠? 혹시 밑에 대진이 왜 웃음이 있는 거지? 뭐 어떤 거 대진이 약간 웃겨서 웃음 포인트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네. 밑에 대진이 웃음 포인트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 맞는다 본데, 내가? 맨유랑 에버튼이 붙네요. 네. 그렇죠. 에버튼하고 맨유가 붙습니다. 여기가 이제 홈팀이니까. 네. 요즘 에버튼이면 맨유도 잡고 올라가겠다. 근데 이제 뭐 두 팀 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막바지에 나름 영입이 좀 있었고, 근데 영입 있던 건 에버튼도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봐야죠 또. 뭐 지금 기세면 에버튼이 사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무섭긴 한데, 맨유도 영입을 했으니까 또, 네. 좀 상황을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두 달은 남았으니까, 12월 21일 날 경기니까 두 달은 남았으니까, 네. 그 두 달 동안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뭐 에버튼은 계속 잘해서 막 완전 순위가 뭐 상위권에 있을 수 있고, 맨유도 뭐 계속 잘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둘 다 반대일 수도 있고, 뭐 한 팀은 내려가고 한 팀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두 달 동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 미네네에서 뛰었던 이 퀴상스가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리즈 유나이티드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미넨과 리즈는 이적료까지 모두 합의를 마쳤고, 이 퀴상스는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마무리하고자 잉글랜드에 도착을 했지만, 디 애슬리틱 정보에 따르면 메디컬 테스트 도중에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리즈는 그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퀴상스를 데려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즈 유나이티드 딜이 없던 일로 되면서 퀴상스는 일단은 미넨으로 복귀는 했지만, 유럽 이제 이적 시장 마감이 되기 전에 퀴상스는 다시 다른 팀으로 임대를 떠났어요. 네. 이 사진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9월의 선수 후보, 이달의 선수 후보의 선수들 얼굴입니다. 뭐 벤포드, 이 선수가 벤포드죠. 리즈 유나이티드. 세 경기에서 팀은 2승 1패했고, 그 경기들에서 3개 골, 1개 어시스트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칼베트 로이는 9월 달에 3전 3승, 그리고 5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가스티뉴, 네. 티모시 가스타인데, 이 선수도 레스터 시티에서 3경기에서 3승 1골 2어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케인은 9월달에 1승 2패. 아니 9월달에 1승 1무 1패. 1골 5개 어시스트를 또 올렸죠. 그 다음에 램프티는 이제 3경기에서 1승 2패인데, 네, 워낙 경기력이 좋았나봐요. 1승 2패 어떻게 올라왔대? 마네는 3경기에서 3전 3승 3골. 그 다음 하메스도 3전 3승 1골 1어시. 바디도 3전 3승에 5골. 아무래도 뭐 지금 이 스탯이면은 아무래도 바디가 3경기 치러서 3골을, 그러니까 3경기 치러서, 3경기 치러서, 죄송합니다. 3경기 치러서 3경기 다 이겼고, 맨시티 경기에서도 또 이제 해트트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디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도 올라갈 만한데, 램프티보다는 손흥민이 뭐 램프티가 팀에 비례해서 올라간 건지, 네, 아무튼 뭐 손흥민이 없네요. 이거는 뭐 너무 팀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대진표가 나왔고요. 우리가 뭐 신경 쓸 거는 이제 제2조, 밑에 보시면 제2조, 저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다른 팀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제2조가 이제 토트넘과 루도고레츠, 그 다음에 린치, 그 다음에 엔터프, 이렇게 한 조가 되었고,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터프에는 그 한국 국적의 이직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직 선수가 홈이든 어웨이든 뭐
팀에서 나온다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는 거의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선발로. 그래서 완전 토트넘이 엄청난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굳이 뭐 1군 안 내보내도 되겠다 싶으면은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재기 선수가 나오면 뭐 코리안 더비도 성사가 되겠죠. 일단은 뭐 그 정도만 좀 신경 쓰면 될 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토트넘이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토트넘 영입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조가 많으니까 다 신경 쓸 수 있는 뭐 상황은 아니고 A조부터 L조까지 있으니까 정말 많죠. 네. 그룹으로 치면은 이 12개 그룹이 있는 거니까 정말 많습니다, 팀이. 근데 뭐 제2조만 우리는 좀 뭐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은 뭐 좀 더 올라간 토너먼트에서 네.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도 언제 이제 조별리그가 시작됐냐면 10월 22일 날. 네, 22일 날. 토트넘 그 일정으로 보면은 10월 22일 날 이 린츠를 홈으로 데려와서 경기 치르고 그 일주일 뒤에 이제 벨기에 원정 엔트워프를 떠납니다. 그다음에 뭐 나중에 그 루드고레츠 원정 떠나고 다시 홈으로 루드고레츠를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린츠 오스트리아 또 원정 갔다가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가 홈으로 엔트워프를 불러서 토트넘이랑 네,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있는 팀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토트넘, 루드고레츠, 레인츠, 엔트워프 이렇게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나왔지? 좀 이 뒤에 사진인데 이 사진이 일단 맞네. 포파나 얘기는 뒤에도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다음 소식은 카르바할 메디컬 리포트가 레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카르바할이 오른쪽 내측인데 부상을 당했고 2개월간 팀에서는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팀도 안 가고 이제 치료에 전념하면서 2개월 동안은 이제 회복 훈련을 좀 해야겠죠. 사진이 너무 작은데 이 4명은 프리미어리그 9월에 이달의 감독상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까를로 안첼로티는 3전 3승 그리고 옆에 있는 클롭도 3전 3승 그리고 레스터 감독인 브랜던 로저스도 3전 3승 그리고 아스톤빌라 딘 스미스는 이제 2전 2승 해가지고 다들 패가 없이 다 치렀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건 에버튼 감독인 안첼로티 아니면 로저스 주지 않을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3전 3승이라. 그래서 4명의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AS 로마가 마요라를 영입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로마는 마요라의 임대 이적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임대 자체가 1년 그리고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1년이 네, 함께 있는 임대이고 1년 임대 비용이 200만 유로 그리고 만약에 1년 더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도 200만 유로를 또 내고 1년 더 임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쓰고 임대 말고 완전 영입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1,500만 유로를 이제 내야 되고 만약에 두 번째 시즌까지 임대했는데 완전 영입하고 싶다 그때는 2,000만 유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조건에 이제 임대를 떠난 거예요. 로마도 선수들도 많이 보내서 마요랄에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팀 잘 다니네 그래도 은근히.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의 리안 브루스터를 영입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수 이 브루스터는 2,350만 파운드 355억에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고요. 리버풀은 세룬 조항 15%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년간 유효한 바이백 조항을 계약에 넣었다고 합니다. 뭐 세론 조항은 뭐 들을 때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브루스터가 100억에 팔렸어. 100억에. 그러면 이제 100억이라면 너무 작다. 이게 이적한 금액이 355억이니까 1000억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1000억에 뭐 이적할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1000억이라 쳤을 때 이제 리버풀에게 150억을 줘야 되는 거죠. 15%니까. 그렇게 이제 이적료의 15%를 리버풀에게 차후에 줘야 되는, 뭐 그게 뭐 1000억이어서 150억을 받으면 좋겠지만 뭐 얘가 좀 잘 안 돼서 더 적은 금액에 또 이적을 하면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적할 때보다 또 적은 금액에 이적해도 그냥 그거의 15%를 받는 거예요. 그 바이백 조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정 금액을 설정해놓고 나중에 3년 안에 리버풀이 다시 부르면 뭐 브루스터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 조항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되게 적네. 레알 사라고사가 카가와 신지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레알 사라고사는 카가와 신지와 계약 관계를 종료했고, 클럽은 이제 뭐 카가와 신지가 뛰면서 잘 해줬고 노력한 거 알고 있다. 다른 데 가더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뭐 카가와 신지가 계약을 해지한 건 사실 못해서 해지했다라기보다는 레알 사라고사가 이제 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카가와 신지가 이적료를 안겨줄 수 있고 떠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카가와 신지는 레알 사라고사에 남으려고 했었고, 레알 사라고사는 이제 잔류가 정해지니까 우리는 그 연봉 주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카가와 신지를 FA를 풀어주고 그냥 이제 상호 해지한 거죠. 아마 카가와 신지는 다른 팀으로, 스페인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팀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 유럽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할 거라고 하네요. 이 맨유의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라치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임대가 끝나면 이 선택적 이적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라치오가 결정하겠죠. 얘를 완전 영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대 복귀 시켜가지고 안 쓸 건지. 일단은 라치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오피셜 사진도 어디 벽에서 찍었냐. 아유, 벽도 그러네. 마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네는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마네는 바이러스의 자궁 증상들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건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티아고와 마찬가지로 리버풀은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이며, 마네도 이제 한 열흘간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네도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도 뭐 리버풀에게는 뭐 다행할 수 있는 건데, 이제 A매치 기간이라 그냥 쉬다가 집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테스트 받고 음성 나오면 다시 또 팀에 복귀해서 바로 뛸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토트넘은 벤피카로부터 비니시우스를 임대로 영입했습니다. 25살의 스트라이커고 한 시즌 임대이며 등번호 45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비니시우스는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32경기 18골로 리그에서 공동 득점왕에 올랐었고, 이 전체적인 모든 대회를 다 포함하면 46경기 24골 13개의 도움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계속해서 여러 명의 공격수 백업 자원을 찾았는데, 비니시우스 정도라면 아마 토트넘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자원들 중에 가장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옹의 데파이, 그 다음에 아우아르는 팀에 잔류를 했습니다. 당초 리옹이 이제 뭐 아우아르를 데려가고 싶어 했던 구단들, 아스날이나 유벤투스, 그리고 데파이는 또 바르셀로나에서 원했었는데, 그 팀들에게
저번 주 금요일까지 주어졌었던 데드라인을 토요일까지 늘려주겠다라고 해서 늘려줬지만 이 두 선수 모두가 팀에 잘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리옹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데파이는 여전히 쿠만의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를 원했었고, 아와르는 유벤투스나 아스날 이쪽에 이적을 원했었지만 리옹 수뇌부가 걸어놓은 데드라인을 두 팀 다 넘기면서 추가 연장 기간이 없었고, 결국 이 둘은 팀에 남아서 이번 시즌을 뛰게 되었습니다. 슈크리니아르가 오지 않았으니 김민재 겨울 이적 시장에 갈래나? 아직도 저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군요.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울버햄튼은 라울 히메네즈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 재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라이프치히의 폴센이 라이프치히와 2024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저기 등번호 쪽에 플러스 2라고 써있는 거는 원래가 이제 계약 만료가 2022년까지였는데 24년까지 늘렸기 때문에 2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2라고 저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도 좀 이쁘다. 비아레알은 토트넘으로부터 후안 포이스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토트넘에서 1년 임대를 해왔고 구매 옵션이 포함된 임대라고 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 포체티노 보고 왔는데 포체티노가 나가게 되면서 이래저래 그냥 가용자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거는 언제나 좋죠. 어린 선수니까 아직 뛰는 게 중요하지. AC 밀란은 맨유로부터 달롯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이며 등번호 5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달롯이 이제 AC 밀란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얘는 팀은 잘 가네 그래도. 마르크 루카가 미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미넨은 에스파뇰 출신의 미드필더 루카를 영입을 했고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루카는 22번을 받았습니다. 마르크 루카는 에스파뇰에서 121경기를 뛰었고 지난 시즌 스페인 21세 연령별 대표팀에서 유럽 챔피언 우승을 또 하면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거기에서 이제 멤버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루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나폴리는 유벤투스와 경기가 있었지만 0대3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제노아에서 선수와 직원을 포함해서 14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고 이 중 10명의 선수가 나폴리전에 뛰었었습니다. 나폴리는 앞선 2라운드에서 제노아와 경기를 치렀으며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 캄파냐주에서 보건당국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나폴리 팀의 원정 이동을 금지했고 리그 사무국은 그래도 13명의 최소 인원을 꾸릴 수 있다면 경기를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이 경기를 밀어준 게 아니라 그냥 오던지 13명 꾸려서 이 경기 하던지 어떻게 알아서 해라 했는데 결국 이날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나폴리와 경기를 치르게 일정이 진행되었고 킥오프 시간이 되고 나서도 나폴리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벤투스가 3대0 몰수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는 3대0 유벤투스 승이 되었습니다. 나폴리를, 그러니까 유벤투스를 잡을 수 있을 만한 팀 중에 한 팀인데 이 경기가 아예 시작조차 되지 못하면서 나폴리는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유벤투스는 꽁승을 먹게 되었죠. 에버튼의 모이스 켄이 파리로 임대가 되었습니다. 20살의 이탈리아 국적의 또 공격수고 에버튼에서 이제 뛰지 못하니까 근데 파리로 이적은 아니고 임대 이적이에요. 임대 이적. 등번호도 18번을 부여받았습니다. 레시포드의 진심이 담긴 사과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전문인데 말 그대로 이제 사과문 전문인데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선수이기 이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고 이 클럽은 정말 저에게 중요한 소중한 클럽인데 맨유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토트넘 경기에서 대패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좋지 못한 결과였고 이날 이 경기를 보신 모든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팬분들은 이날 경기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을 테고 그것을 원한 만큼 이제 류시얼님 슈퍼채팅 3,000원 조던. 류시얼님 슈퍼채팅 3,000원 후원. 따봉 이미지가 있나? 오. 유튜버는 이게 따로 이제 이미지가 있나 보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봤어요. 네. 류시얼님 3,000원 후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팬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경기가 끝난 후에 좀 SNS를 멀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좀 팬들은 이날 경기 결과에 대해서 토트넘과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할 자격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도 기분이 정말 좋진 않지만 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 팀이 나아질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자기 그 SNS에 이렇게 장문에 또 사과문 전문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레시포드가 이래저래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맨유 팬들에게 그나마 좀 기분이 풀릴 수 있는 사과를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구는 항상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펜하임은 이 라이언 세세뇽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호펜하임으로 이제 임대를 떠난 것이고 이 선수를 처음에 데려올 때 토트넘이 3천만 파운드나 썼는데 이제 그냥 나가리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레길론이 벌써 왔기 때문에 얘를 풀백으로 돌려서 쓰겠다, 이런 생각도 토트넘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단은 팔리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선수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뛸 수 있는 곳으로 임대를 보내가지고, 뛰고, 그냥 3천만 파운드, 결과론적이지만, 얘 잘 될 줄 알고 왔던 거였겠지만, 결과론적으로 토트넘의 슈크리니아르도 못 데려왔고, 돈이 모자라서, 네.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호펜하임에 임대 갔으니까 거기서 부상당하지 않고 잘 뛰어서 몸값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다음 소식은 이 클롭이 아스톤 빌라전에서 대패한 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스톤 빌라가 경기를 정말 잘했고 리버풀이 경기를 못한 경기였으며 변명할 거 없다. 아스톤 빌라가 너무 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롭은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먼저 아스톤 빌라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고 그들의 모든 공로를 다 인정하며 그들은 승점 3점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고 정말 대단한 경기를 아스톤 빌라가 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정말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패를 당했고 이날 모든 선수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다음에 살짝 그 아드리안 언급하면서 아드리안이 이제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클럽도 비판했는데 그거까지 안 가져왔어요. 찌발린 게 적당히 발렸어야지.
그 정도 찌발렸으면 뭐 할 말 없지. 토트넘 경기, 토트넘한테 6대1로 지고 나서 현타 와서 잤는데, 7대2. 같은 6대1이나 7대2나. 좀 나아요? 좀 좋아요? 그렇군요. 네. 축하합니다. 알리송 골키퍼인데, 알리송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주 동안, 팀에서 못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리버풀 감독인 클롭은 골키퍼 알리송이 어깨 부상을 당해서 아마 짧으면 빨리 돌아와도 4주, 늦으면 6주 이상 걸릴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클롭의 1선발 키퍼는 무조건 알리송인데, 네, 아스톤빌라 경기에서도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드리안이 나왔고, 그 경기에서 7대2에 대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아드리안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아드리안의 잘못으로 그지 같은 경기가 시작이 된 건 사실이니까요. 네. 클롭은 A매치 기간 이후에 이제 리버풀의 첫 번째 경기가 요즘에 정말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리송이 에버튼과의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 2주 만에 몸이 나아질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부상이 좀 뭐 엄청난 큰 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부상도 아니다. 한편 리버풀은 이적 시장 마감 전에 알리송을 대체할 수 있는 골키퍼를 막 찾았고, 그래서 급하게 토트넘의 가자니가와 접촉을 하긴 했었지만 영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빨라야 한 달이라는 거지 뭐. 일단은 뭐 알리송의 회복이 어느 정도 속도를 발휘할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골키퍼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이 있는 편이지. 빡빡이도 잘했고 알리송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제 거쳐갔던 임대간 이제 카리우스나 뭐 아드리안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잘했어요. 그리고 리버풀 우승할 때 아드리안도 한 게 분명히 있긴 하고, 카리우스도 그 챔스 결승에서 정말 그 자체에서 그렇지 그 전에 카리우스 잘했어요. 그 일만 진짜 없었다면, 지더라도 그렇게 먹히는 일만 없었다면 지금처럼 막 비판받지 않았을 텐데, 그 경기의 실수가 너무 컸지. 말 그대로 미들레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알리송 오니까 못 뛰니까 그냥 떠난 것 뿐이지. 잘 팔았고 값도 잘 받았고 그 정도면. 네. 그래서 리버풀 정도면 골키퍼 복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카콜라가 2023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파주 강당에서 코카콜라와 공식 파트너 조인식을 가졌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조인식에는 정몽규 회장과 최수정 코카콜라 대표, 그다음 벤투 감독, 김학범 올림픽 감독, 그다음에 조현우 골키퍼, 이정엽 선수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스포츠 음료 파트너사로서 역할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코카콜라는 향후 4년간 음료 업종의 공식 파트너로서 경기장 보드 광고권, 그 다음에 이 초상권, 활용 및 명칭 사용권 등 다양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파워에이드, 근데 운동선수들은 당분 들어간 이온음료 먹으면 안 좋지 않나? 얘네가 파워에이드를 미친 듯이 처음 마시는 것도 아닌데 네. 목만 축이는 정도인데 마시면 좀 어떻습니까? 파워에이드나 게트로웨이나 포카리스트에이드나 비슷하지.
죽었으면 좋겠다. 축구 해설자의 칼럼에 악플을 달았던 2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법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달 14일 축구 해설자 B씨에게 이제 좀 안 좋은 얘기 쓴 거죠. 칼럼에, 댓글에. 뭐 죽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안 좋은 얘기를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악플을 달았고, 이 B씨 해설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TV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국내 축구 해설위원이자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분이 서영욱 씨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서영욱 님이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서영욱 씨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일자도 조금 이제 작년 7월 달인 것도 좀 맞고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서 법적인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상만 한 거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 상황이. 네. 이거 아랍어 아니야? 이거 뭐 아랍어가 왜 나오는 거야? 아무튼 이런 일을 이제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서영욱 님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못 참은 거죠. 난 못 참지. 이게 보니까 그 기사에도 보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칼럼 때마다 와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고 막 했나 봐요. 그 21살이라고 하는데, 네, 아이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까? 다음 소식은 인터밀란이 다르미안을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30살의 라이트백 선수고 파르마에서 뛰다가 인터밀란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네. 이 라요 바예카노가 루카 지단을 영입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서 라요 바예카노와 2년 계약을 맺었고, 라요 바예카노는 1부 리그가 아닌 2부 리그, 그 세군다 리그에 있는 팀입니다. 뭐 1부 리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팀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세군다 리그에 있어요. 네. 뭐 루카 지단이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단 아들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에 손흥민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루카 지단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정보 정도인데, 루카 지단 현재 여자친구가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아센시오 전 여자친구예요. 뭐 쟤네는 뭐 유럽 애들이니까 그게 얼마나 뭐 상관하지 않는 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죠. 네. 아무튼 뭐 지금 그 여자친구와 루카 지단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네. 타팀 선수는 모르는데 또 이제 뭐 루카 지단이 1군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훈련하면서 오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뭐 생각나지 않을까. 네. 보통 이제 타팀에 뛰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저렇게 이제 한 팀에 있는 건 전 처음 봤네요. 네. 아무리 뭐 남자친구, 자기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지만 네. 그런 사례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럼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에 손흥민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 스카이스포츠와 프리미어리그 공식 파트너 버드와이저가 함께 이제 매주 선수들의 파워랭킹을 포인트로 제공하는데, 토트넘이 이번에 맨유를 아주 크게 이겼고 그중에 손흥민이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파워랭킹 1위입니다. 네. 이번 시즌 두 번째 파워랭킹 1위를 달성한 거예요.
5위부터 보면은 포인트가 8,666점. 해리케인 5위가 해리케인, 4위가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 1081점. 그 다음에 3위가 하메스가 이제 1579점. 그리고 2위가 잭글리시, 아스톤빌라의 잭글리시가 1869점. 손흥민은 이제 11,362점 해가지고 포인트가 가장 높기 때문에 파워랭킹 1위에 올라가게 되었죠. 하메스 겁나 잘해요. 레알에서 쭈구리였는데. 하메스 원래 잘해요. 네. 레알에서 쭈구리였던 것도 맞긴 한데, 네. 레알에 가서는 사실 뭐 초반에 잘했고, 뭐 그중에 그 이후에 좀 잘 안 된 거지. 네. 우리나라 그 국대랑 했을 때 하메스가 네. 또 잘한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어디 안 갑니다. 저 정도 급 애들은 네. 어디 안 가죠? 잘하죠. 네. 이게 손흥민이 파워랭킹 1위를 탄환했다 전해드리고요. 이 바이에른 뮌헨이 슈퍼모팅을 영입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영입을 했대요. 네. 슈퍼모팅이 뭐 샬케에서도 뛰었었고 그 다음에 스토크시티 갔다가 뭐 파리 생제르맹 갔다가 뭐 뮌헨까지 가네요. 스토크에서 잘 안 돼가지고 좀 얘도 막 어우야 자 뭐 이렇게 막 중국 막 오퍼 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버티고 해보다 보니까 네 뮌헨도 가네요. 네. 대단하네요. 네. 유벤투스의 데실료가 리옹으로 한 시즌 임대를 떠났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새 시즌 동안 62경기 출전해서 3번의 리그 우승, 1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 또 1번의 스페르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했던 이 데실료가 유벤투스를 떠나서 리옹으로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 유니폼 되게 이쁘다. 시인성도 좋고 되게 깔끔하네. 저 이쁘네. 근데 유벤투스 엠블럼이 그지 같아가지고 저게 이쁘긴 하다. 잘 어울리네. 검은색 유니폼이 이뻐. 얼굴이 살짝 나왔는데 이 더글라스 코스타가 뮌헨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다시 뭐 재복귀죠. 예전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던 선수니까. 근데 이제 더글라스 코스타가 이제 뮌헨으로 1년 임대를 떠났습니다. 한 시즌 임대. 네. 잘할 거예요. 처음에 더글라스 코스타 갔을 때 졸라 잘했는데 진짜 얘 진짜 대박이구나 했는데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뭐 쟤 또 갔던 팀들이 다 좋은 팀이니까 B클럽이고. 첼시의 오두이가 팀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뮌헨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오두이는 첼시에 잔류했으며 램파드가 오두이를 쓰겠다 쓸 마음이 있다 알렸고 또 바이에른 뮌헨이 오두이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더글라스 코스타를 한 시즌 임대를 해왔기 때문에 오두이는 갈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근데 오두이가 첼시 남게 되면 경쟁자가 뭐 티모 베르너, 그다음 하킴 지예흐, 카야 베르츠 이런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네, 이제 경기를 뛰어야 하죠. 네,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뭐 남게 되었으니까 해봐야지 뭐. 라이프치히가 저스틴 클라이베르트를 영입했습니다. 1년 임대이고 이 구매 옵션이 포함된 임대라고 합니다. 네, 그 라이프치히가 클라이베르트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 아빠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클라이베르트 네덜란드 국적의 좋은 공격수였죠. 헤더를 정말 잘했던 그 선수의 아들이기도 하고 로마로 갔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1년 임대고 뭐 구매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리버풀 소식인데요. 네, 리버풀의 구르이치입니다. 키도 좀 컸어,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다시 분데스리가로 임대를 떠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임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구르이치 임대 이적이 불발이 되었고 이 베르더 브레멘 팀에서는 구르이치를 임대하고 싶어 했지만 그 2년 동안 임대를 하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 팀 간의 상황은 맞았는데 이 구르이치에게 줘야 될 연봉 그 다음에 세부 사항에서 이제 조금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구르이치가 리버풀에 잔류하게 되었죠. 그래서 구르이치는 임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알렉스 텔레스를 영입했습니다. 오피셜이고요. 4년 플러스 1년 옵션이 달려있는 1년 연장 옵션이 달려있는 계약이고 이적료로는 한 230억가량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맨유 팬들은 루크쇼를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서로 무한의 경쟁, 무한의 로테이션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맨유가 이 알렉스 텔레스를 영입했습니다. 알렉스 텔레스 잘하나요? FM에서 잘해요. 네. 유벤투스가 키에사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유벤투스는 피오렌티나의 키에사와 2년 임대에 합의했음을 공식 발표했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일단은 피오렌티나에게 300만 유로 그리고 다음 시즌이 끝나면 700만 유로 그러니까 2년간 이제 임대료로 1000만 유로를 내는 것이죠. 뭐 그냥 뭐 반반 나누면 500만 유로씩 뭐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뭐 첫 번째 시즌 끝나고 300만 유로 다음 시즌 끝나면 700만 유로를 줘야 되고 이 임대 이적이 되면서 선수를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조건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조건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키에사한테 붙어 있는 또 조건이 있나 봐요. 그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또 선택적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조건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뭐 이탈리아 임대 조항이긴 한데 뭐 아무튼 완전 이적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키에사가 이제 피오렌티나에서 이제 온 거잖아요. 뭐 완전 이적은 아니고 임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전에 키에사 전에 베르나르데스키가 피오렌티나에서 유벤투스로 이제 이렇게 이적을 했는데 그때도 이 베르나르데스키 집 앞에 팬들이 몰려가서 욕하고 막 진짜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면서 키에사 욕해서 막 키에사가 나와서 사과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그게 나와서 막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도 키에사 욕하는 그런 배너들 경기장 주변에 피오렌티나 경기장 주변에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신자 새끼 널 키워준 구단을 이렇게 버리냐 하면서 막 너도 유벤투스에 가고 싶었던 거냐 막 쓰레기 새끼 하면서 막 이제 이제 뭐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이 뭐 이제 뭐 SNS나 아니면 이제 구단의 이제 경기장 근처에 막 프린팅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이번엔 키에사한테 직접 가서 뭐라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근데 좀 스트레스는 받겠죠 뭐 사람이니까. 첼시의 바칼코가 1년 임대를 떠납니다. 나폴리로. 완전 이적 옵션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뭐 AC밀란이 정말 원했었지만 AC밀란은 뭐 그냥 이래저래 뭐 이유로 발을 뺐고 파리 생제르맹도 좀 이적을 원했었지만 뭐 발을 뺐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나폴리 얘기 나와서 나폴리는 아니겠지 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나폴리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로 나폴리로 임대를 떠났어요. 네. 나폴리로 임대를 떠났고 그리고 뭐 완전 이적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잘하면 뭐 이적 제시를 하겠지만 일단은 1년 임대로 이제 첼시를 떠난 거죠. 네. 모나코에 가서 또 못해가지고 아유 얘도 참 이래저래 다사다난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나폴리는 좋은 팀이니까 잘하면 또 나폴리 이적할 수도 있는 거고. 헤르타 베를린 팀이 귀행두지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21살의 미드필더고 아스날에서 이 헤르타 베를린으로의 임대입니다. 등번호는
보시다시피 8번을 네, 받았습니다. 뭐 원래는 뭐 아르테타가 다시 기행두지를 잘 불러가지고 타일러가지고 뭐 쓴다, 뭐 좀 뎁스를 좀 넓게 가져간다 하면서 이제 뭐 팀에 남길 것 같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네, 기행두지가 팀을 떠나서 이제 1년 임대를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기행두지가 분데스리가 이 헤르타 베를린으로 떠났습니다. 임대라니까. 다음은 좀 전에 우리가 또 언급했던 피오렌티나가 이 카예혼을 영입했습니다. 옛날에 뭐 레알에서 뛰었고 나폴리에서도 뛰었고 했던 그 카예혼입니다. 네. 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FA 신분이 됐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제 피오렌티나로 이적한 거죠.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카예혼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다음은 이제 뭐 얼굴 보고 딱 아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레스터 시티에서 뛰던 게잘 이선 자원이었죠. 이 게잘을 터키 베식타스가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28살의 윙어고, 그다음 레스터 시티에서 뛰었었고, 원래는 마레즈를 좀 대신해서 잘 해줄 선수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네, 뭐 잘 안 됐죠. 선수가 뭐 리그에 적응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타일이 또 안 맞을 수 있었다고 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게잘은 LFM에서도 잘 썼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게잘이 프리미어리그에 정착하지 못했고 터키 리그 베시타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얼굴만 보면 아는 사람이 있긴 하죠. 이제 칼리니치인데 이 이탈리아 리그 이승우가 뛰었던 이 베로나 팀의 칼리니치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적한 선수고요. 32살의 크로아티아 공격수입니다. 2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네요. 네. 칼리니치가 언제 또 벌써 32살이 됐냐? 유로파리그에서 봤을 때가 하긴 그때도 나이가 좀 있긴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뭐 기회를 못 받았고 그냥 뛸 수 있는 클럽으로 간 것 같아요. 32살이지만. 네. 그래서 이 칼리니치가 이탈리아 리그로 다시금 복귀했습니다. AS 로마가 스몰링을 영입했습니다. 30살의 중앙 수비수 선수이고 맨유에서 AS 로마로 이제 이적을 한 거예요. 2023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이적료로 1,500만 유로. 김민재와 몸값이 같죠? 네. 등번호는 원래 달았던 6번을 계속 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몰링이 완전 이적을 했다 전해드리고요. 이 할릴로비치 뭐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해서 이제 아직도 이제 할릴로비치를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AC 밀란에 소속되었었고 했는데 이 밀란과 할릴로비치가 이제 계약을 해지했어요. 서로가. 네. 밀란은 할릴로비치와 계약에 대한 상호 합의하에 해지를 발표했고 뭐 다른 데 가서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뭐 행운을 빈다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할릴로비치는 지금 상황에서는 FA 신분입니다. 토트넘 수비수 영입은 끝인가요? 몰라요 아직. 끝인지 아닌지는. 네, 좀 기다려봐야 돼요. 네. 아까 말했던 그 퀴장스 선수입니다. 그 리즈 유나이티드 이적하려고 했다가 이 메디컬 테스트에 탈락한. 그래서 미넨으로 일단 복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리그앙 마르세유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 임대를 떠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퀴장스는 이제 원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불뻔하다가 못 보고 리그앙에서 뛰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월콧을 영입했습니다. 15년 만에 자신의 친정팀으로 복귀한 것이고 이제 1년 임대를 에버튼에서 사우스햄튼으로 떠난 것이죠. 본인도 뛸 수 있는 클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뭐 에버튼도 워낙에 이선자원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으니 뛸 수 있는 클럽인 사우스햄튼으로 임대를 떠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지금 원래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던 토디보 선수인데 지금은 벤피카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20살의 센터백이고 바르셀로나에서 벤피카로의 임대고 임대료가 200만 유로, 완전 영입 옵션 2천만 유로가 포함된 임대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벤피카가 오타멘디도 왔고 그다음 베르통원도 있고 해가지고 물론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라 어차피 리빌딩 돼야 되는데 어디 할지 모르겠네. 그래도 뭐 토디보 데려갔으면 쓰겠지. 어떻게든 아무튼 토디보도 바르셀로나의 뿌리를 좀 내리지 못하고 벤피카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니까 또 임대니까 거기 가서 잘 뛰고 성장해서 오면은 또 바르셀로나에서도 기회가 생길 수 있죠. 다음은 카바니가 맨유로 이적을 했습니다. FA 신분이었고 1년 계약과 함께 연장 1년 옵션이 달려있는 그 계약으로 총 2년 하지만 뭐 1년만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을 봐야겠지만 카바니가 맨유로 팀을 옮겼고요. 등번호는 7번 맨유의 7번은 카바니께 되었습니다. 카바니가 7번의 등번호를 달고 이제 맨유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이적하려나? 못하지. 이적 시장 마감이 됐다니까. 어떻게 해요? 파리가 이 하피니 알칸타라, 리버풀의 티아고 알칸타라 동생이죠. 파리와 3년 계약을 맺었고 등번호 12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입니다. 바르셀로나랑 파리랑 사이가 안 좋은 거 같았는데 뭐 어차피 바르셀로나는 얘를 어떻게든 팔아야 됐으니까 그래도 뭐 사이는 사이 안 좋은 거는 사이 안 좋은 거는 뭐 안 좋은 거고 또 사업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또 바르셀로나가 또 한 명의 처분해야 되는 선수를 또 이적을 시켰고요. 좀 전에 아까 토디보도 얘기했죠. 아스날이 토마스 파티를 영입했습니다. 등번호 18번을 받았고요. 682억 원의 바이아웃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왔죠. 계속 이제 뭐 아스날은 데리고 오고 싶어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파티를 또 데려온 거 바이아웃으로. 그만큼 파티도 아스날로의 이제 좀 뭐랄까 이적을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스날은 파티를 영입했고 아스날에게 파티를 이제 보내주게 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반대로 뭐야 이거 진행이 나오면 안 되는데 사진이 없나 보네. 아이씨. 토레이라가 임대를 떠났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그래서 1년 임대인데 뭐 일단 영입은 아니지만 뭐 토레이라가 저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잘 자리를 잡으면 영입하겠죠. 그래도 뭐 임대 보내줬으니까 토레이라 그나마 다행이지.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가 40년 만에 여름에 선수 영입이 없이 이적 시장이 끝났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선수를 한 명도 영입하지 않고 이적 시장이 닫히는 것을 보았고 이적 시장 마감 날에도 뭐 누가 오지 않을까
라고 기자들은 누구라도 한 명 오지 않을까. 그게 뭐 어린 선수들이건 아니면 뭐 나이가 있는 선수건 누구라도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영입 없이 끝이 났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웨데가르드, 골키퍼에는 루닌, 그 다음에 뭐 수비수 쪽에는 오드레솔라 모두 임대를 떠났던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지금은 1군 스쿼드에 이름을 올린 상태이고, 그러니까 뭐 지단은 인터뷰에서도 아니 뭐 굳이 영입할 이유가 없는데 영입을 꼭 해야 되냐, 이적 시장이 열렸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입 없이 간다 했는데 정말 영입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복귀한 선수들이 또 꽤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선수들을 잘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은바페나 홀란드 등 영입을 했으면, 그쵸, 아무래도 그 선수 다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뭐 홀란드나 은바페를 데려오기 위해서 뭐 좀 금전적인 세이브를 원했을 수도 있죠. 어차피 뭐 벤제마는 요즘도 그냥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이번 시즌만 잘 버틴다면 뭐 다음 시즌에 뭐 정말 뭐 비싸게 홀란드를 사던 아니면 뭐 그 더 비싸게 은바페를 사던 뭐 누군가는 사가지고 뭐 돈 한 방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모르지 뭐. 근데 이제 짜잘짜잘한데 돈 쓰느니 그런 거 다 아낄 거 아껴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쓴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옛날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뭐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좀 급하면 겨울에 뭐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풀럼이 첼시에서 치크를 한 시즌 임대했습니다. 치크를 한 시즌 또 임대해서 쓴다고 하네요. 다음은 윌셔의 소식인데, 오늘 뭐 월콧이나 윌셔 얘기하니까 뭐 아스날 얘기하는 건데, 아스날 선수들도 아닌데 이제 웨스트햄과 윌셔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웨스트햄 중앙 미드필더의 즉 윌셔가 계약을 해지했고, 이 선수가 현재 28살인데 주급을 이제 10만 파운드를 주고 있대요. 1억 5천만 원을 주고 있는데, 뭐 일단은 2년 조금 넘게 이제 웨스트햄이 있었는데 경기를 너무 못 뛰어요.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2년간 경기를 18경기밖에 못 뛴 거예요. 그러니까 팀에서도 뭐 주급도 많이 주는 선수인데 뛰지 못하고, 이 선수 뭐 80, 10분대 오퍼 오는 클럽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주급 주느니 상호해지 하자 해가지고 윌셔한테 가가지고 이제 상호해지 얘기하니까 윌셔도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FA 신분이 된 거죠. 뭐 FA 신분이니까 조금 더 천천히 팀을 알아보고 이적해도 돼요. 이렇게 돼요. FA 신분이니까 소속된 클럽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아보겠죠. 아직 28살이니까 몬테할 나이도 아니고. 근데 지금도 몸 상태가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윌셔가 팀과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일단 지금 상황은 자유계약 신분입니다. 네. 이제 이거는 샤키리도 뭐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적하지 않을까, 최소한 임대로 팀을 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샤키리도 팀에 남게 됐어요. 근데 뭐 이 팀에 샤키리만 남게 된 게 아니라 임대를 가려고 했었던 구리치도 임대가 취소가 되면서 남게 되었죠. 근데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따르면 25명으로 구성된 팀 스쿼드에서 오직 17명만, 그러니까 홈그로운이 아닌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건 17명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8명은 21세가 되기 전에 최소 3년간 잉글랜드 클럽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클럽의 아카데미 선수 출신이거나, 아니면 아싸리 21세 이하의 선수이어야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해리 윌슨은 원래 리버풀 아카데미 선수 출신이고 홈그로운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샤키리하고 구리치는 모두 홈그로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샤키리나 구리치나 둘 중에 한 명은 등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명단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서브 명단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이 샤키리하고 그리치면은 누구를 명단에 넣겠습니까? 그래도 샤키리겠죠. 네. 그래서 샤키리와 그리치 두 선 중에 한 명은 리그 명단에 등록이 안 될 수 있다. 근데 아직 영국 리그 안에서는 샤키리한다. 영국 리그 안에서는 영입이나 이적이 가능하다. 영국 리그 안에서 이적 가능하지. 근데 간다면 이거는 이제 이부 리그로 가야 된다는 건데 샤키리의 금액을 이부 리그 팀이 보존할 수 있겠어요? 그 샤키리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리치는 모르겠지만 뭐 그리치는 그렇게라도 뛸 수 있게 뭐 반 시즌 임대를 보낼 수 있게 하겠지만 샤키리 보고 야 너 이부 리그 가서 좀 뛰고 하면 얘가 안 뛰었으면 안 뛰었지 갈까요? 그 스토커에서도 그래서 나왔는데 아니 얘한테는 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루이치나 샤키리나 두 명한테는 뛸 수 있는 클럽으로 가는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리버풀은 돈이 지금 이거를 보장해줘야 최소한 뭐 주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뭐랄까 그 연봉이라도 보장해줘야 보내지 임대료는 안 받더라도 심지어 근데 그거를 낼 수 있는 클럽이 있냐는 거지 이부 리그에 다 이부 리그 다 지금 몸값 줄이기 하기 위해서 노리치도 엄청 많이 지금 선수를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이부 리그 팀들이 1부 리그 선수들이 받는 연봉 못 줘. 그러니까 다 몸값 줄이기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수 내보내거나 다 그런 거죠. 와포드나 그 와포드하고 노리시티 그 얘기 뉴스 보면은 다 선수 이적했다, 임대 갔다, 나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선수에게 그렇게 큰 돈을 들이기 쉽지가 않은데 어렵지. 쉽지가 않지. 리버풀도 어떤 결정을 하겠지. 그리치를 아마 뭐 좀 뭐 그런 식으로 보낼 것 같긴 한데 그리치가 또 안 간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고. 샤키는 뭐 비싸죠. 이브리그 팀들이 쓰기에는 뭐 당연히 쓰고 싶겠지. 그런 팀들은 당연히 뭐 샤키리 그리치 다 쓰고 싶을 텐데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될 테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샤키리도 오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자가격리 일단 잉글랜드는 열흘간 자가격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건강해야지. 타미 아브람, 그 다음 벤치렐, 산초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잉글랜드와 웨일즈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 FA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있었던 타미 아브람 생일 파티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스카이 스포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 세 명의 선수에게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라고 하고 타미 아브라함이 일단 그 사건이 걸리고 나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의 말을 또 썼고 벤치렐과 산초도 본인들이 잘못했다 실수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생일 파티 한 거예요. 지금 잉글랜드도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계속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 확진자라는 건 이제 축구팀 관련 선수와 이제 축구팀에서 일하는 그 스태프들 다 매주 검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생일 파티 한 거니까 모여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생일 파티 한 거니까 욕먹은 거죠. 근데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필포덴이랑 그린우드가 여자 불러가지고 사고 친 거 이후에 그렇게 조심하라고 신경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 치니까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이번 주에 있을 그 네이션스 리그에서 웨일즈와의 경기에서는 아예 명단에도 넣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 이번 경기 말고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웨일즈와의 경기에서는 뛰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놓은 상태죠. 잉글랜드 스쿼드가
엄청 이제 탄탄해졌고, 옛날보다. 뭐 옛날에도 뭐 이름빨 있던 선수들은 엄청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더, 뭐 일단은 큰 대회에서 성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칭찬도 많이 받는가 반면에, 팀 연령대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이러한 사건, 사고도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어린 선수가 있는 게 뭐 잉글랜드만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자꾸 잉글랜드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까, 사우스게이트가 좀 뭐 스트레스 받는 거죠. 네. 이 사진이 왜 나왔어? 이 사진이 왜 나왔지? 네. 이 사진이 나왔으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내가 이걸 해놓고. 그 와포드에 있던 데니 웰백이 와포드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와포드는 데니 웰백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데니 웰백도 FA 신분이 됐습니다. 저번 시즌 웰백이 20경기 출전해서 3골만 넣었고, 그냥 뭐, 아까 다 말했다시피, 데니 웰백에게 그 연봉을 줄 수가 없어. 와포드도 이제 강등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뭐냐, 상호 합의하에. 팔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팔려는 팀도 없으니까. 임대도 이제 뭐 좀 뭔가 서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걸 테고 하다 보니까 FA 신분으로 이제 웰백도 풀린 거죠. 오늘은 전 아스날 선수들이었던 뉴스가 많은데 월곶이란다. 월콘 말고는 딱히 뭐 월콘은 임대라도 갔지. 윌셔하고 웰백은 다 지금 FA 신분이네.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에펙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또 말씀드리고요. 또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이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또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드시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구독해주시면 3대가 복받을 것이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